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이고요 임시 공휴일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요, 퇴근하다가 곧바로 골프 연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들려서 킹크랩을 먹을 생각입니다. 제가 혼자서는 잘 안 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외식할 때에는 혼자서는 잘 안 가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킹크랩을 사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싫다 그러더라고요. 몇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비싼 음식을 평소에도 잘 사주는데 그렇게 비싼 음식을 사주면 먹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저 혼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혼자 안 먹어요, 이런 걸. 그런데 오늘은 집에 가다가 요즘에 특히 그 킹크랩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산시장에 들려서 점심 겸, 지금이 오전 11시 반 정도 됐는데요, 점심 겸으로 킹크랩을 먹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사주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때 기회를 잡는 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전 사주 분석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되게 사연이 좀 안 좋은 사연들이 많죠. 뭐 이혼을 했다든가 사업에 망했다든가 아니면은 자녀분이 사고를 쳤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 저한테 이렇게 사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반대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미래가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시장이 넓은 게요, 꼭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만 사주 분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면 운이 안 좋아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좋은 운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운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운이 안 좋았을 때 상당히 고생을 했다가 이제 좋은 대운이 들어오면서 기회를 잡아서 상당히 괜찮게 풀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실감 있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운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 환경의 운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게 있잖아요.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그리고 외모도 잘생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이제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어렵지 않게 살고, 그러면서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또 살아가면서 운의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대, 20대에는 어려웠는데 30대, 40대에 잘 풀렸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나의 30대 운은 참 좋았어. 그런데 40대에 들어와서 좀 안 풀리는 것 같아.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30대 운이 잘 안 좋았는데 40 이후에 괜찮게 풀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아셔야 될 게요, 사주팔자라는 그 8글자와 운이라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사주팔자라는 것은 나의 선천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이 이규호잖아요. 그러면 이규호라는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사주팔자고, 이규호라는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내는 것이 운이죠. 근데 이 운은 10년대 운도 있고 1년 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생에 대한 대체적인 흐름,
이런 것을 볼 때에는 10년 대운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100살도 못 사니까, 사람이 100살도 못 살기 때문에 10년 대운 한 7개, 8개 정도만 딱 놓고 보면, 아,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겠구나, 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크게 잡아서 두 가지예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운이 좋았다가 중년 이후에 꺾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청년기에는 별로 안 좋았다가 중년 이후에 아주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안 좋거나 계속 좋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집안도 좋고, 그리고 잘 배우고 부자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근접하기 힘든 아주 상류층, 우리나라 0.1% 이런 데 속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나름대로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다 좋아 보이는 거지, 그 사람 나름대로는 어릴 때가 좋았다, 청년기 이후가 좋았다, 나름대로 운의 흐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좋았다가 중년 이후에 꺾이는 사람이 좋은 거냐, 아니면 처음에 좀 안 좋았더라도 중년 이후 말년까지의 운이 좋은 게 좋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어릴 때 좀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요, 그 어릴 때 좋았다는 것이 이제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20대 운까지 20대 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장점이 뭐냐면 공부를 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되게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서 어릴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러면 뭐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중상층 이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하고 젊은 시절에 운이 좋다는 것은 장점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 꺾인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실패한다든가, 아니면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사이가 멀어진다든가, 아니면 건강이 악화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 부모 자식 간에 운이 잘 안 풀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년 이후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서 보면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갔는데 지금 이제 뭐 50대, 60대의 그 친구들을 딱 봤을 때 계속 잘 나가느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도 아주 특출나게 잘하면 모르겠는데요, 뭐 서울대학을 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특출나게 공부를 잘한 게 아니다, 뭐 전교 1, 2등 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하게 한 사람들은 특별히 뭐 그 사람이 그 학교 졸업하고 가는 게 뻔하잖아요. 뭐 대기업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이 뭐 다 성공한 인생인가요? 금방 잘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이 좀 많다 뿐이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년이 딱 됐을 때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운이 안 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요, 공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뭐예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 시기가 20대나 뭐 3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이 안 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자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자 관계에 있어서도 연애를 뭐 멋지게 못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불우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잘 풀린다는 얘기는 하는 일이 잘 된다든가, 뭐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성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부동산을 사놓은 게 많이 올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년 이후에 모든 점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잘 풀리고 이럴 경우가 이제 그 중년 이후에 좋아지는 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았다가 중년 이후에 꺾이는 것보다는 처음에 안 좋았어도 중년 이후 말년까지의 운이 좋은 게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예를. 제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사주팔자가 8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4개는 비경겁재운이고 3개는 식신상간운이에요. 그리고 재성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행이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고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오행이라는 건 균형된 게 좋은 사주예요. 이렇게 치중되어 있을 때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요, 육친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친이라는 게,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요,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고 아예 없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많아도 안 좋은 거고 없어도 안 좋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치중된 사람들은 오행이 하나는 4개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3개라 그랬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게.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2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빼놓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육친관계에서 비경겁재가 4개나 되니까, 비경겁재라는 게 뭐예요? 형제자매 친구를 나타내죠. 형제자매 친구 복이 별로 없어요. 관성운이 없거든요. 관성운이 뭘 나타내요? 자식운을 나타내잖아요. 자식운이 없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그 자식을 이제 제 마누라가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하고 떨어져 있는 애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혼했을 때 데리고 왔죠. 자식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직장운도 나타내니까 직장운도 꽝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인성운이 없습니다. 인성운이 없으니까 어때요? 엄마 복도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행이 이렇게 치중된 사람들,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고 이런 사람